안녕하십니까. 교양미 프로젝트 추진위원장 김재환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교양미의 실종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교양미 충전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과 영화, 음악, 그림을 읽고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 옆 사람 말만 듣고 매수하는 주식보다 더 큰 행복감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자, 저는 세상에 조금 덜 알려졌고 덜 자극적이지만 교양미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책입니다. 책. 매니악. 2024년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책 이름이 매니악이고 작가는 벤하민 라바투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매니악의 사전적 의미는 미치광이나 어떤 것에 광적으로 몰두한 사람을 뜻하며 한편으로 수학 분석기와 숫자 적분기 및 계산기의 줄임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폰 노이만이 만든 컴퓨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의 단군 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생소한 과학의 역사에 관한 소설입니다. 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각 개인의 천재들의 삶을 통해 과학의 발전을 다루지만 책이 바둑으로 시작해서 바둑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입니다. 바둑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국 전설상의 성왕인 요 임금이 그의 아들이자 기괴한 괴물인 단주를 길들이기 위해 바둑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서문으로 펼쳐집니다. 저는 책의 서문부터 완전히 매료되는 드문 경험을 하였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바꾼 과학사의 변곡점을 3부의 연작 소설 형태로 풀어냈습니다. 1부, 과학에서 비이성을 발견한 물리학자 파울 에렌페스트의 양자역학 이야기로 시작하고 2부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물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존 폰 노이만에 의해 매니악 컴퓨터가 발명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3부에는 매니악 컴퓨터가 21세기의 AI로 이어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책이 마무리됩니다. 각 챕터에 등장하는 천재들의 일생을 통해 양자역학과 초기 컴퓨터의 탄생 과정을 훌륭한 문체로 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알파고와 이세돌이 펼친 세기의 바둑 경기를 글로 복귀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벤하민은 방대한 조사를 통해 논픽션에 가까운 초고를 먼저 쓰고 그 초고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독특한 집필 형태를 추구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전작인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이 책은 2021년 부커상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추천드리는 최근작인 매니악이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한테 더 흥미로울 텐데 이 책이 아마도 책의 마지막에 바둑 천재, 인류의 마지막 희망, 이세돌이 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체감한 것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있으며 아마 최소한 100년의 시간이 더 지나야 그 상징적 의미를
그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니악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진정한 인공지능이 처음 반짝인 순간을 고른다면 아마도 2016년 3월 10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두 번째 대국에 놓인 단 하나의 수, 바로 37수가 놓인 순간을 택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컴퓨터도 둔 적이 없는 수였다. 인간이 고려할 법한 수도 아니었다. 새로웠고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와의 급진적 결벌이자 전통과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자, 저는 사실 수학과 과학 분야 책을 불과 몇 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은 고사하고 오목밖에 못 두고 여전히 과학, 수학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매우 즐겁게 읽어 나갔습니다. 저처럼 수학과 과학을 대부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심지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테고 수학과 과학을 저처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자발적 호기심으로 야 내가 읽고 싶다 해서 읽게 되니까 수학과 과학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있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 그리고 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최소한의 교양을 충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이 매우 적절한 입문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영화입니다. 영화 프렌치 스프. 이 넷플릭스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무려 76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수작입니다. 이 해의 황금종려상은 추락의 해부, 심사위원대상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각본상은 일본 영화 괴물이 차지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은 수상작이 유독 많은 해였습니다. 사실 칸 아카데미 수상작 이렇게 하면 지루하거나 재미없다고 여과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1885년 프랑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식당의 셰프와 그와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는 영혼의 파트너이자 음식 요리 파트너가 사랑과 음식을 함께 버무리며 요리하는 줄거리입니다. 원작은 마티유 브르니아가 그린 동명의 만화입니다. 만화인데도 수작이죠. 충격적인 사건, 기절초풍할 반전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분의 런닝 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 아예 없이 넷플릭스에 구독료가 아까워서 평소처럼 리모컨을 막 15분째 돌리다 우연히 이 영화를 플레이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달리 3분 넘게 영화를 봤습니다. 3분 넘게 봤다면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서 자세를 고쳐잡고 소파에 제대로 누워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영화는 인상적인 요리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19세기 프랑스의 파인 다이닝이 궁금한 미식가에겐 최고의 사료가 되어줄 요리 장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미식가가 아니었더라도 요리 장면에 그대로 몰입해서 빠지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19세기에 프랑스의 요리 장면을 재현한 인물이 셰프들의 셰프이자 요리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피에르 가니에르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생인 가니에르는 프랑스 유력 전문 매거진 르 셰프가 발표한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뽑은 이 시대 최고의 요리사 1위에 선정되었으며 당연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대장금을 보듯이 19세기 프랑스 요리 장면에 푹 빠져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가니에르 셰프의 요리는 신이 즐기는 요리라 불리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조리법으로 유명한데 세계 최고 스타 셰프의 요리 장면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넷플릭스에 구독료를 뽑고도 남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흑백 요리사의 흥행으로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롯데호텔 서울에는 이 셰프의 명칭을 딴 직영점이죠. 삐에르 가니에르 서울이 있습니다. 좀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혹시 아니면 살다가 축하할 일이 한 번 정도 있으면 가볼 만한 레스토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양미 하나 충전시키기 위해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영화의 시대 배경이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합니다. 이 벨 에포크 시대는 아름다운 시절, 프랑스의 정치 격동기가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화면이 마치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이 영화에 그대로 재현돼서 영상으로 움직이는 듯한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의 뛰어난 미장센은 바로 감독, 베트남 태생으로 데뷔작 그린파파의 향기. 올드팬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린파파의 향기가 무려 데뷔작이었고 이 데뷔작으로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쓴 트란 안홍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아름다운 영상미를 추구했습니다. 이 트란 안홍 감독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베트남 3부작으로 연이은 성공을 거두며 진짜 인생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 20년간 철저하고 무자비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계 영화계의 주류로 이끈 작품이 바로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프렌치 스프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광기도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속동감 있는 전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처럼 정성스럽게 익어가는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며 프랑스 영화인데도 우리 동양화의 여백의 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덤으로 아역이 매우 귀엽습니다. 자, 교양미 충전을 위해서 마지막 전시회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큰 것이 몰려옵니다. 무려 반고호.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음악가는 모차르트, 그리고 화가하면 피카소와 함께 우리에게 대명사로 알려진 반고호 전시회가 2024년 11월 29일부터 다음 해인 2025년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은 무려 24,000원, 청소년 1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반고 작품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의 평가의 기준 가격이 무려 1조, 100억, 1000억 아니고 1조입니다. 이는 당연히 국내 미술 전시 역사상 최고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요 정도 전시회는 특히 반고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다시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가 생소한 분들에게는 티켓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아진 물가를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가보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전시회는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이제 시대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전시회는 주말은 물론이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평일에도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만 된다면은 연차나 반차를 이용해서 평일에 가는 것이 좋을 텐데, 또 사람 많은 미술관을 국내에서 가본다는 거는 유럽 대형 미술관 박물관에서 느끼는 번잡함을 느껴보는 것도, 유럽 여행 왔다 하면 그것도 새로운 또 경험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주중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칠레에서 거주 중인 작가가 쓴 소설 매니악을 읽고, 금요일 밤에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 베트남 태생의 감독이 연출한 프렌치 숲을 보고, 주말에 방고호 전시회를 본다면 교양미는 충전되겠지만 속은 너무 느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K푸드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있는 백년옥이라는 식당을 추천합니다. 30년 넘게 두부 요리만 해온 것인데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도 선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교양미 충전 프로젝트 제1호였습니다. 2호에서도 재미있는 책, 즐거운 책, 유익한 책, 영화 전시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